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5차원 전면교육 이야기들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5차원 전면교육의 5가지 요소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처음에는 우리 한 인간이 자신의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지력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힘인 심력을 길러야 되고, 세 번째는 체력을 길러야 되고, 네 번째는 자기가 갖는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관계, 이 5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중에 자기의 관리 능력에 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을 얘기하려면 자기 관리 능력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관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가진 게 너무 없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가 참 공감이 돼요. 자기가 없는 거 한 가지를 불평하느라고 내가 갖고 있는 10가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진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가진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가진 걸 어떻게 쓰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5차원 전면교육에서요, 지력, 심력, 체력을 잘 훈련하면은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것이 우리 에너지고 힘이잖아요. 하지만 에너지를 갖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1억 원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럼 그건 에너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요, 1억 원씩 3사람에게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은요, 그것을 은행 금고에다가 넣고서 잠궈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좋은 데 투자했어요. 한 사람은 그걸요, 막 허튼 데 막 낭비하고 써버렸어요. 그럼 똑같은 에너지를 가졌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금고에 넣어놨으니까요. 한 사람은 잘 투자했기 때문에 나도 유익하지만 남도 유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함부로 낭비했기 때문에 나도 다 소진했지만 남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는요, 에너지를 잘 갖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도 필요할까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쓰려면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아까도 여쭤보니까는 가진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답을 금방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느 누구나 꼭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누구도 갖고 있어요. 첫째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안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시간 안 가진 사람 없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잘 아는 사람이 진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물질, 재물, 돈 같은 것들이에요. 혹시 갖고 계세요? 왜 웃으세요? 그러신 것 같아. 난 조금밖에 못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가진 것도 어떤 거예요? 가진 거예요. 내가 굉장히 적게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항상 적다 생각하는 거는 왜 그래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게 비록 적어 보이더라도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거꾸로 그렇게 비교해 보면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질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작더라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그럼 분명히 배워야 돼요. 또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말과 태도예요. 그게 무슨 중요성이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이야말로요,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요, 아이들을 잘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을 잘못하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큰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통요,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데 어느 날 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같은 자식 내가 난 게 그냥 화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하지만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을요, 깊은 상처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들, 시간, 물질, 그리고 뭐예요? 말과 또 거기에 따른 태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잘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공시키는 중요한 힘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이 됐건 태도가 됐건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그걸 쓰는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응용해 나가면 돼요. 첫째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의 법칙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만 연구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열역학이라고 그래요. 열을 연구하는 건데 열이 에너지거든요.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역학이라는 거를 6개월짜리 그 한 학기, 두 학기 하는 걸 여러 학기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는 에너지에 어떻게 연구하는 거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죠. 제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자유에너지 법칙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유에너지의 법칙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강의에도 이렇게 좀 건드려 봤던 제가 내용이에요. 자유에너지라는 건 이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버니까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도 큰 거 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관리비 많이 나갈까요? 적게 나갈까요? 엄청 많이 나가죠. 자동차도 큰 거 샀어요. 그럼 자동차 관리비 많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많이 나가죠. 여행 가서 밥을 먹더라도 아주 비싼 데 가서 먹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사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한 달에 800만 원을 들여서 자기를 쓴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벌었지만 800만 원을 써버렸으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6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이 꼭 커야 되나? 나한테 적당하게 맞는 집이면 되지. 자동차 꼭 커야 되나? 좀 이렇게 튼튼하면은 어떤 거랑 상관없지. 꼭 비싼 데 가서 먹어야 되나? 우리가 좀 깨끗한 데 가서 조촐하게 먹어도 되지. 그렇다고 해서 비참한 겁니까? 하나도 안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사용하는데 3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뜰살뜰 잘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야?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 겉에 보기에는요, 이 1,000만 원 번 사람하고 600만 원 번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가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봐야 자기 하는데 다 쓰고 실제 200만 원밖에 쓸 수 없는 능력이고 이 사람은 얼마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300만 원을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6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뭐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부로 많은 거를 에너지를 갖길 원하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시간 누구나 똑같이 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갖잖아요. 자, 우리 다 돈 많이 벌고 재벌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어쨌든 자기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만큼의 그냥 일정한 것을 벌고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됐건 물질이 됐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진짜 쓰는 힘은 뭐냐면요. 뭐가 커지는 게 진짜 중요한 건가요?
자유에너지가 커지는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라는, 연력학이라는 에너지를 연구한 자연계 법칙을 연구해 보니까 자연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유에너지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자유에너지가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자연계 모든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것이 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부적인 자유에너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보면요, 굉장한 부자 같아요. 하지만요, 빚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모양만 그런 거지, 그는 언젠가 무너지면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쓸 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유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여기 여러분들 동의되세요? 네. 두 번째는요, 아주 적정한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한데요. 제가 96년도부터요, 한 2, 3년간 제가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 연변 아시죠? 제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제가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제가, 월급이 얼마였냐면요,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됐다고요. 제가 그 당시 한국에서 제가 원자연구소에 있었으니까, 그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제가, 살았다고요. 그런데 중국 가서 내 20만 원 받고 살았거든요. 그럼 제가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 비참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제 마음이 그냥 풍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국에 갈 때는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들 있잖아요. 우리 동포들을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인 학문들 그런 걸 통해서 돕고 싶고 그래서 갔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거기서 한 20만 원 갖고도 잘 살았냐면요, 거긴 뭐가 싼지 아세요? 물가가 싸요. 거기는 한 20년간 교수한 사람이 한 1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 100불 정도 이렇게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90년도 그 중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비하면 많이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거요, 그 당시 한국에서 1억이 있었다 그러면요, 중국에다 1억을 쓰면은 그게 1억의 가치를 훨씬 넘는다는 거 알겠죠? 10배도 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금년도에 9월 달에 제가 몽골에다가 대학을 하나 세요. 몰랐죠? 제가 작년 11월 달에 몽골 대통령이 저를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냐면요, 몽골엔 이 5차원 전면 교육이, 아주 국가적인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는 그래서 몽골 대통령이 이게 이제, 이런 5차원 전면 교육을 하는 것이 몽골에 참 도움이 되겠다 해서 몽골 국제대학교는 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몽골 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아주 좋은 땅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을 세웁니다. 요번에 대학을 이렇게 개설하는데 총 프로젝트가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요, 한국에서는요, 그냥 조그만 고등학교 하나 세우려도 7, 80억 들어요. 근데 대학을 하나 한국에 세우려면요, 적어도 500억 이상은 든다고요. 근데 제가 얼마에 지금 대학을 세울 수 있다고요? 30억. 올해 첫 해는 한 8억 정도면 돼요. 이렇게 건물 하나 이제 시작해서. 그런데 아주 작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물가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동일한 돈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디에다 적절하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잖아요. 8억이라 그러면은 요즘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서울에 아파트 큰 거 하나도 그 정도는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아파트 한 채가요, 몽골 땅에 쓰여지면은 뭐로 쓰여져요? 대학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쓰느냐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적절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거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걸 골라서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것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요,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가 그 사람을 결정져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적이고 학문적인 게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정의한 사람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뭐 학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다. 돈이 참 중요한 거다. 그러면 사업가가 돼서 돈을 벌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뭐 돈도 중요하고 그런 학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남을 돕고 살고 싶다. 그걸 정하는 사람은요, 또 그런 일을 해나가서 살잖아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내가 정한 우선순위가요, 모든 것을 결정짓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정하면요, 뭐가 참 의미가 있냐면요, 어디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까요? 1순위에다 집중해야죠, 1순위. 네? 1순위다. 그래서 자금은 어떻게 되냐면 내 에너지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그것이 뭐 악하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한 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떤 때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그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적성이 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적성을 이렇게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국의 어떤 분이 이렇게 강의한 중에 이렇게 제가 들은 건데 참 그럴듯해서 저는 그걸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이제 아이들 기르면서 이렇게 했대요. 아이가 이제는 음악을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어떤 악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아빠, 나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아이가 정말 이걸 하길 원하는구나 해서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비싼 드럼을 사준단 말이에요.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하겠다니까요. 사줬어요. 그러면서 너 이 드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요. 아빠 걱정 마. 난 아주 드럼 일생을 두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없는 돈 주고 해줬는데 한 2개월 지나고 나더니요. 아빠, 드럼이 내 적성이 아닌가 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준 건데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일생해. 그럼 아이들 하겠어요? 결국은 아빠도 하나고 아이도 어려운 거죠. 그거는 그 아이를 잘못 아빠가 인도한 거예요. 그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드럼을 하러 이렇게 하겠다 오면은요, 처음에 좋은 걸 사주면 안 돼요. 뭐 빌리든지 어쨌든 뭐 중고가 되든지 하나 사줘요. 그렇게 하고 너희가 한 3개월간은 계속 해봐라 그러면요, 아이가 그럴 거예요. 3개월이 뭐예요? 전 일생 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2개월 만에 왔어요. 아빠, 드럼은 내 적성이 아닌가 봐.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이젠 야단칠 거 없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뭐 나도 동의하는데 아빠하고 너하고 3개월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3개월은 하고 끝내라 얘기한다고요. 그럼 아이가 3개월 할까 안 할까요?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끝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어떤 일을 맞춰본 경험을 갖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도중에 그만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빠, 나 기타가 내 적성인가 봐. 그러면 요번엔 어떻게 사줘야 돼요? 기타 중고 같은 거 하나 사줘야죠. 사주고 몇 개월 하라고요? 3개월만 해봐 그런 거. 그 아이가 미안해서 이렇게 아빠 요번에 진짜 일생 할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2개월 있다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빠 기타를 쳐봤더니 정말 내 적성이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너 아빠하고 3개월 약속했으니까 3개월은 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기타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뭘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한 가지를 맞춰본 경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왔어요, 이제. 아빠, 나 바이올린 하는 게 내 적성인가 봐. 그럼 바이올린 어떤 거 사줘야 돼요? 뭐 중고나 뭐 빌려든지 사줘야 돼요. 그 3개월 약속합니다. 네, 요번엔 3개월 지나도 안 와요. 4개월 지나도 안 와요.
1년을 지나서 아이가 거기에 재미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한테 좀 힘들더라도 좋은 걸 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요, 우선순위를 잘못 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됐을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3개월을 하게 되면 꼭 3개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결정되지면 거기에 우리 힘을 합쳐서 가야 되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원리, 자유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크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적정한 곳에 이렇게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거기에 어때요? 집중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갖은 것들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빨리 지나가고요. 시간은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지난번에요. 양과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뭐냐면요, 하루에 24시간 다 살지만 24시간을 다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면 될 텐데 일어날까 말까 그래도 30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텔레비 볼 때도 7시 반에 시작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때 딱 가서 보지 않잖아요. 6시부터 보면서 왜 광고는 많이 해? 그러면서 또 1시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낭비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것을 찾아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질이 있어요. 이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거 하고요, 순서를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요 결과가 달라져요. 똑같은 거라고 달라져요. 영어 공부를 할 때요, 대학교에서 만약에 대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1학기마다 4년 동안에 배웠어요. 그럼 몇 학기예요? 4학기를 공부한 거 아니에요? 4학기 공부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몇 학기 공부했어요? 똑같이 4학기예요. 길이는 똑같이 4학기라도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순서를 정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시간을 관리하는 목적을 얘기 드릴게요. 많은 경우에요, 이런 시간 관리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시켜요, 요즘요. 요즘 시간 관리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초 단위로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쓰게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제가 시간 관리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왜 그렇게 삽니까? 시간표 짜가지고 시간표에 노예가 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이유는 시간대로 그냥 쫓아가서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시간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시간에 대한 여유가 생긴다고요.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이런 여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시간에 쫓겨가는 시간 관리는 실제로 우리들에게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쫓김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이유는 시간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이 물질, 재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첫째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까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뭐를 키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유, 에너지를 키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관리할 때 가능한 외부에서 많이 벌려고 하는 것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벌어오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어느 쪽에 관심을 많이 쓰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죠. 내부적인 관리를 통해서 자유에너지를 많이 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어떻게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재물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중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줬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을 꼭 띄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나무류에서 쓰게 이렇게 했다고요. 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11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구한테 쓰려는 거예요? 남에게 쓰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에게 쓰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어머니가 저를 1,000원을 딱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 10,000원 합시다. 10,000원을 딱 주시잖아요. 그럼 10,000원을 저를 딱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1,000원을 원천징수를 해요. 거기서 이렇게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9,000원만 딱 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보여주고. 그런데요. 그것이 하도 띄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는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습관이 되냐면요. 어디서 누가 1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벌 일이 있어서 100만 원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만 눈에 보이는지 아세요? 90만 원만 보여요. 그건 제가 무슨 아주 특별한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거에 10분의 1을 뛰는 데에서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야, 그럼 한번 10분의 2를 뛰어보면 어떡하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좀 늦게 시작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국민학교 이상 된 후에 제가 그걸 시작했어요. 10,000원을 주고 딱 보여준 다음에 얼마 줬을까요? 8,000원 주고 2,000원을 원천징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막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월 되면 이렇게 세배하면 이렇게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아저씨, 현금 말고요. 물건을 주세요. 왜냐하면 현금 오면 어떻게 되니까요. 20% 뜯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대학까지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대학 간다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제가 철저히 뛰게 한 거고 10분의 1은 왜 좀 너희들이 자유롭게 남을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딸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막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버릇이 됐는지 대학 가서도 자유롭게 했는데도 10분의 1을 뛰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좀 나이가 든다부터 시작했거든요. 대학 가서 자유롭게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그러면서요. 하지만 10분의 1은 꼭 뛰어요. 하지만 나머지 10분의 1은 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뿐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뛰어서 자유에너지를 늘리면요. 그만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는 가난해서 남을 도울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내가 1,000원만 내놔도 그것 때문에 생명을 연장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습니까? 북한이나 우리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이런 데 굶어 죽는다는 얘기 들었죠? 혹시 그런 광고를 본 적 있어요? 우리가 1달러, 한 1,000원 정도만 내면은 그들이 한 달을 생명을 연장한다는 광고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 진짜예요. 우리 여러분들 한 달에 1,000원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 있어요. 그 1,000원 낸 것이 우리는 그냥 1,000원 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유예요. 두 번째는요. 적정한 데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적정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초기에는 뭐겠어요? 가정을 이루면은 아이들 기르는데 적정한 데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적정하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기를 때요. 어디다 돈을 쓰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TV의 어떤 프로였었는데 요즘 하다못해 과외가 성행하다 보니까는 줄넘기 과외도 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몰라요. TV에서 본 거예요. TV에서 여러분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과연 적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아이가 줄넘기를 잘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아이들이
줄넘기조차도 남의 손에 맡겨서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떨 수 있어요? 좋은데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영원히 부모가 같이 있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과외나 뭐 그런 거 하다는 게 과외가 악하진 않아요. 하지만 과외를 하더라도 적정 수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겨우 해가지고 좋은 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겨우겨우 갔는데 거기 가서는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경쟁에서 이기까지 떨어질까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교육을 제가 5차원 전면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뭐 미국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미국의 몇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의 생각해 봐야 될 그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혹시 입학생을 뽑을 때요. 성적 높은 애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활동을 한 아이들을 뽑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로만 뽑습니까? 성적으로만 뽑잖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이런 애가 있고 두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는 성적도 90점인데 많은 활동을 하네요. 이 아이는 공부만 해서 90점이에요. 그럼 겉보기에는 성적으로 같죠. 하지만 능력은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오로지 못 뺏기 한 게 없어요. 공부한 거로 갖고 요걸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같은 90점이지만 어떤 여유분이 있어요. 활동한 수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추가하면 이 아이가 90점짜리가 아니라는 거 알죠? 이건 100점짜리인지 200점짜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학에서 누굴 뽑으려고 그럴까요? 공부만 한 애들을 뽑으면은 대학이 손해되는 걸 알아요. 왜냐, 공부만 한 애들은요, 그냥 공부 하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공부도 아니고 이건 성적이잖아요, 성적.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뽑냐면요, 공부도 되지만 다른 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아이들 뽑으면 그 아이가 진짜 실력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밤새고 공부하고 뭐 과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만 올려놓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그런다 그러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적절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선순위는요. 이렇게 나갈게요. 처음에는 누구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쓴다는 거는 사실 거짓말일 거란 말이죠. 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은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족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위에서 자유에너지하고 좀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을 위해서 띄워놓고 쓸 수 있는 힘들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급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힘들 때는 그걸 빼서라도 또 나를 위해서 썼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순위의 상당한 중요한 윗부분에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우리 가족, 그 외에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탁 떵떵거리고 살아요. 하지만 이 돈이 100억이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남이 꽤 많이 일로 갔으니까 여기에 꼭 기분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까요?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100억을 벌었는데요. 90억만 자기가 이렇게 갖고요. 10억을 그동안에 나하고 많이 내가 장사하는데 애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호적인 사람이 되죠. 그럼 100억을 가졌는데요. 남들이 이렇게 기분 나빠 있는 이 사람하고 90억만 갖지만 우호적이 있는 사람하고는 이 사람이 더 풍요한 부자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들이요. 남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부 적을 때요. 이걸 정해야 돼,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야 돼, 항목을요. 적어도 뭐 여러분들이 5%가 되건 몇 퍼센트 되건 그것을 남에게 쓰는 그것이 왜 여유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제가 이제는 뭐 대학에서 뭐 총장도 했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교장도 했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저는 또 몇몇 제가 기관을 또 제가 운영하고도 있는데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그 예산을 짜면은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될 거 투자할 걸 다 하지만 그 중에 10%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쓰는데 투자해 놓는다고요. 그거는요, 남을 위해서도 도움을 되지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의 그 가치관을 갖는 데 있어서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 사탕도 하나 안 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면요, 그런 거 별로 안 믿고 사탕이라도 하나 줘야지 제가 그걸 믿어요. 그건 제가 사탕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물질을 쓰는데 내 진짜 가치가 거기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말과 이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얘기대로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해야 돼요.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죽이는 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많이 하죠. 이제부터 안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남을 살리기도 바쁜데 죽이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에게 특별히 제가 얘기 드릴게요. 부모는 아이들한테 말을 너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모든 사고 체계는 부모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병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이게 간장병입니다. 근데 부모가 장난으로 야 이거 콜라병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아이한테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콜라병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진짜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부모의 이야기가요, 아이들의 일생을 결정져 버려요. 우리가 그거를 인식 안 해서 그렇죠. 아이들의 운명의 상당 부분이 부모의 말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이가요, 너는 이 다음에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인간이고 내가 너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하고요. 너는 정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너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뭐 너는 정말 이렇게 못됐고, 그렇게 기른 아이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이렇게 뭐 말 잘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은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진짜, 진리, 참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아무리 참된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적정한 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 때나 야단치면 안 돼요. 그 야단이 그 아이를 격려하고 살릴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그것이 옳은 말이라도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죠. 해야죠. 어떤 아이가요, 큰 사고로 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때 같이 엄마까지 야단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요, 그 아이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얘기해주면은 그것이 바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다운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시기에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말을 하되 정말 바른 방법을 해야 돼요. 그 바른 방법은 뭐냐면요, 첫째, 쉽게 얘기해야 돼요. 절대 말은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 제 강의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러세요? 네, 그럼 저는 이 말을 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어렵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아는 어떻고 관리는 어떻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3분 만에 잘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말이 단순하고 간결해야 돼요. 질질 끌고 이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모르면 안 된다면 간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말에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깊이 있는 말 하려니까 뭐 어려운 말 막 쓰면 깊이 있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요, 깊이 있는 말의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본질을요. 우리 아이들이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하고 옷을 함부로 입는 거하고 더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라는 거 알죠? 옷이야 다시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옷을 좀 우리 마음에 안 들게 입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갈아입어야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 갈아입히려고 아이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 그러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본질적인 건 바꿨지만 뭐를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건드려야 돼요, 본질. 그러니까 말할 때도요, 본질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던져줘야 돼요.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흩틀리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는 뭐에 많이 건드려요? 그냥 비본질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우리가 목숨 건드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첫째, 진리에 참다운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 격려가 될 때. 세 번째, 그것을 쉽고 간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있게 본질을 건드린 이야기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깊이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일을 할 때 습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작심삼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 같은 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먹더라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마음 먹고 했더라도 3일 가면 다행이에요. 한 이틀도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먹더라도요, 몸이 그때 깨져야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먹은 것과 그것이 행동으로 가는 데까지에는 상당한 부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먹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요, 그것을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하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깨워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깨워주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했던 거 싫다는 거 안 하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서로 또 합의를 봐서 계속 깨워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은 깨워주러 가기도 전에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먹은 걸 가지고 결단한 걸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를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 실제로 이런 그 교육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 있으면 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돈을 어떻게 하면 전략해서 저축을 잘할 수 있나?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뭐 약간 농담이지만 저는 뭐 저축할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뭐 그런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저는 이 저축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결국은 왜 돈을 우리가 모으죠? 모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식을 기를 때도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가 정말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번 돈에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주면 그것이 어떨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가능한 그 아이한테 투자를 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난 이런 게 더 부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이렇게 개척해서 스스로 벌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부모가 돈은 많이 줬지만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어가지고 그걸 쓰는 사람은 그게 없어지는 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그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축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축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써야 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들이 저는 돈의 관리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잘 쓰면요, 부산물로 어떻게 돼요? 저축할 만한 것도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돈은 쓰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한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무리에서 함께 쓸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기 관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시간, 언어, 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이 더 개발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